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에게 차갑고 무심하게 굴며 거리를 두던 그 사람이 내가 모든 연락을 끊고 돌아서는 순간 마치 자석처럼 다시 나에게 끌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추격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거짓말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고 복잡한 인간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마치 당신이 떠나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은 좌절감에 빠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을 끊었을 때 왜 회피형 인간이 당신에게 중독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지혜와 평온을 가져다 준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회피형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모순이 그들의 모든 관계를 지배합니다.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했을 때 실망하거나 통제당하거나 혹은 숨이 막혔던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높은 벽을 쌓게 만든 것입니다. 이 벽은 의식적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에 걸쳐 형성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원하지 않아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정서적 친밀함이 곧 자율성의 상실, 즉 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독립은 그들이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때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낍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되어간다고 느끼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친밀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정서적인 깊이를 요구하는 순간 그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때로는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육체적으로만 곁에 머물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일부러 싸움을 걸거나 대화를 차단하거나 심지어는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하게 독립을 추구하는 회피형 인간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들 역시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자신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관계에서 밀고 당기기, 즉 밀당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다가와 친밀함을 원하면 압박감을 느껴 멀어지지만 반대로 그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멀어지면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공간이 이제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내적 모순은 극에 달합니다. 독립을 갈망하면서도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포는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불안형 애착 유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라는 강한 자기방어 기제 아래 깊숙이 묻혀 있습니다.
스스로는 타인이 필요 없다고 믿지만 자신에게 중요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한때 자신에게 관심과 인정을 주었던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자 그 부재는 거대한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 떠나갔을 때 회피형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해방감과 고통, 이 두 가지가 뒤섞인 복합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토록 원했던 공간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거리를 두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쫓지 않고 연락하지 않고 마치 완벽하게 마음을 정리한 것처럼 보일 때 회피형 인간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연락의 두절은 관계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상대를 거부하는 갑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을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갑을 관계라는 말이 익숙한 우리에게 이 비유는 더욱 쉽게 와 닿을 것입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약자가 되는 경험, 이는 회피형 인간에게는 견디기 힘든 혼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관계를 통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 통제력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그리움이라는 낯선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을 뿐이야. 혹은 안부나 물어봐야겠다라며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평생을 피해왔던 애착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입니다. 회피형 애착의 역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밀어내지만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을 놓아주었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그 사람에게 끌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갑자기 정서적으로 성숙한 파트너로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락의 부재가 그들이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들을 강제로 마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끊기면 회피형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온전히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억눌러왔던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내적 갈등은 종종 그들이 다시 연락을 취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오래된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무렇지 않은 청문자를 보내거나 어떻게든 다시 만날 핑계를 찾는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때에는 관계를 완전히 되돌리려 하며 변화를 약속하거나 갑자기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반드시 깊은 감정적 성장의 신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불편함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연락 두절은 회피형 인간의 통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관계의 조건을 결정하던 익숙한 구도를 파괴함으로써 그들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회피형 인간은 연락 두절 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했던 것이라며 혼자가 더 편하다는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감정적 욕구를 억누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상실감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며 무심함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고 안심시켜주던 패턴이 갑자기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 연락의 부재는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의존해왔던 인정의 원천을 제거해버립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패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결같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던 회피형 인간은 상황의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쫓던 그 사람이 멈춘 걸까? 그들은 과거의 대화와 행동들을 되짚어보며 상대방의 감정을 잘못 판단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확실성은 그들에게 낯설고 불편한 감정이며 결국 상대의 부재에 집착하는 정신적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소셜미디어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새로운 활동이나 새로운 관계의 흔적을 찾고 대화 중에 은근슬쩍 전 연인의 이야기를 꺼내며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이런 행동의 변화는 반드시 관계를 되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통제력을 상실한 것에 대한 몸부림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집착은 깊어집니다. 심리학의 심리적 반발 이론이 이 현상을 잘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느끼면 이전에 무시했던 것을 더욱 강하게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의 경우 한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었던 파트너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게 되자 조급함과 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이 밀어냈던 사람을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토록 집착했던 상대의 단점들은 배경 속으로 사라지고 잃어버린 관계에 대한 향수 어린 기억들로 대체됩니다. 희소성은 인식된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심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어려워질수록 인간은 그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한정 수량, 마감 임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언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긴급함을 만들어내고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관계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상대방의 존재가 더 이상 선택지에 없게 되자 그 가치는 급상승합니다. 또한 만약 회피형 인간이 자신 없이도 전 파트너가 아주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하늘로 치솟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연인이 새로운 삶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은 마치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느낌을 줍니다. 한때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인간이 연락 두절 후에 강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처음에 안도감은 호기심으로, 호기심은 그리움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든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압도적인 욕구로 변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서적으로 무심해 보인다는 것이 애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깊은 유대를 형성하지 않거나 관계가 끝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나누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분명히 애착을 형성합니다. 다만 그들의 애착 방식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대신 억누르는 쪽으로 발달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감정 처리 방식은 마치 시간이 지연된 것과 같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상대방이 떠난 직후에는 오히려 후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압박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억눌렀던 감정들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상대방이 곁에 있을 때는 느낄 필요가 없었던 공허함과 외로움이 그들을 덮칩니다. 진정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회피형 인간은 평생에 걸쳐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연락두절은 그들이 결코 준비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믿음에 도전합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밀어낼 때 그들은 종종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고, 언제든 원하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은 그들에게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줍니다.
하지만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유지될 때 그 가정은 산산조각납니다. 그들이 한때 무시했던 사람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뒤흔들고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 즉 진정한 상실에 대한 공포를 촉발시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잊었다면, 만약 내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라면 이 커져가는 불확실성은 처음의 안도감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상실이 이제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은 그들을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결국 그들은 분기점에 도달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을 촉발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다시 연락할 이유를 합리화하며 단지 안부를 묻거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나는 잊혀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삶에서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안도감입니다. 이 모든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되돌리는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 자신의 감정적인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누군가의 부재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과 인간 내면의 복잡성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상처가 아닌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에게 차갑고 무심하게 굴며 거리를 두던 그 사람이 내가 모든 연락을 끊고 돌아서는 순간 마치 자석처럼 다시 나에게 끌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추격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거짓말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고 복잡한 인간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마치 당신이 떠나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은 좌절감에 빠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을 끊었을 때 왜 회피형 인간이 당신에게 중독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지혜와 평온을 가져다 준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회피형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모순이 그들의 모든 관계를 지배합니다.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했을 때 실망하거나 통제당하거나 혹은 숨이 막혔던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높은 벽을 쌓게 만든 것입니다. 이 벽은 의식적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에 걸쳐 형성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원하지 않아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정서적 친밀함이 곧 자율성의 상실, 즉 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독립은 그들이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때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낍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되어간다고 느끼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친밀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정서적인 깊이를 요구하는 순간 그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때로는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육체적으로만 곁에 머물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일부러 싸움을 걸거나 대화를 차단하거나 심지어는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하게 독립을 추구하는 회피형 인간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들 역시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자신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관계에서 밀고 당기기, 즉 밀당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다가와 친밀함을 원하면 압박감을 느껴 멀어지지만 반대로 그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멀어지면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공간이 이제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내적 모순은 극에 달합니다. 독립을 갈망하면서도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포는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불안형 애착 유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라는 강한 자기방어 기제 아래 깊숙이 묻혀 있습니다. 스스로는 타인이 필요 없다고 믿지만 자신에게 중요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한때 자신에게 관심과 인정을 주었던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자 그 부재는 거대한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 떠나갔을 때 회피형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해방감과 고통, 이 두 가지가 뒤섞인 복합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토록 원했던 공간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거리를 두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쫓지 않고 연락하지 않고 마치 완벽하게 마음을 정리한 것처럼 보일 때 회피형 인간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연락의 두절은 관계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상대를 거부하는 갑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을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갑을 관계라는 말이 익숙한 우리에게 이 비유는 더욱 쉽게 와 닿을 것입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약자가 되는 경험, 이는 회피형 인간에게는 견디기 힘든 혼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관계를 통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 통제력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그리움이라는 낯선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을 뿐이야. 혹은 안부나 물어봐야겠다라며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평생을 피해왔던 애착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입니다. 회피형 애착의 역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밀어내지만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을 놓아주었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그 사람에게 끌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갑자기 정서적으로 성숙한 파트너로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락의 부재가 그들이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들을 강제로 마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끊기면 회피형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온전히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억눌러왔던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내적 갈등은 종종 그들이 다시 연락을 취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오래된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무렇지 않은 청문자를 보내거나 어떻게든 다시 만날 핑계를 찾는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때에는 관계를 완전히 되돌리려 하며
변화를 약속하거나 갑자기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반드시 깊은 감정적 성장의 신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불편함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연락 두절은 회피형 인간의 통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관계의 조건을 결정하던 익숙한 구도를 파괴함으로써 그들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회피형 인간은 연락 두절 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했던 것이라며 혼자가 더 편하다는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감정적 욕구를 억누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상실감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며 무심함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고 안심시켜주던 패턴이 갑자기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 연락의 부재는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의존해왔던 인정의 원천을 제거해버립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패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결같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던 회피형 인간은 상황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쫓던 그 사람이 멈춘 걸까? 그들은 과거의 대화와 행동들을 되짚어보며 상대방의 감정을 잘못 판단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확실성은 그들에게 낯설고 불편한 감정이며 결국 상대의 부재에 집착하는 정신적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소셜미디어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새로운 활동이나 새로운 관계의 흔적을 찾고 대화 중에 은근슬쩍 전 연인의 이야기를 꺼내며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이런 행동의 변화는 반드시 관계를 되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통제력을 상실한 것에 대한 몸부림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집착은 깊어집니다. 심리학의 심리적 반발 이론이 이 현상을 잘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느끼면 이전에 무시했던 것을 더욱 강하게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의 경우 한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었던 파트너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게 되자 조급함과 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이 밀어냈던 사람을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토록 집착했던 상대의 단점들은 배경 속으로 사라지고 잃어버린 관계에 대한 향수 어린 기억들로 대체됩니다. 희소성은 인식된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심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어려워질수록 인간은 그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한정 수량, 마감 임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언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긴급함을 만들어내고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관계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상대방의 존재가 더 이상 선택지에 없게 되자 그 가치는 급상승합니다. 또한 만약 회피형 인간이 자신 없이도 전 파트너가 아주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하늘로 치솟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연인이 새로운 삶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은 마치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느낌을 줍니다. 한때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인간이 연락 두절 후에 강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처음에 안도감은 호기심으로, 호기심은 그리움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든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압도적인 욕구로 변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서적으로 무심해 보인다는 것이 애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깊은 유대를 형성하지 않거나 관계가 끝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나누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분명히 애착을 형성합니다. 다만 그들의 애착 방식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대신 억누르는 쪽으로 발달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감정 처리 방식은 마치 시간이 지연된 것과 같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상대방이 떠난 직후에는 오히려 후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압박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억눌렀던 감정들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상대방이 곁에 있을 때는 느낄 필요가 없었던 공허함과 외로움이 그들을 덮칩니다. 진정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회피형 인간은 평생에 걸쳐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연락두절은 그들이 결코 준비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믿음에 도전합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밀어낼 때 그들은 종종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고, 언제든 원하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은 그들에게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줍니다. 하지만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유지될 때 그 가정은 산산조각납니다. 그들이 한때 무시했던 사람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뒤흔들고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 즉 진정한 상실에 대한 공포를 촉발시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잊었다면, 만약 내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라면 이 커져가는 불확실성은 처음의 안도감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상실이 이제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은 그들을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결국 그들은 분기점에 도달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을 촉발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다시 연락할 이유를 합리화하며 단지 안부를 묻거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나는 잊혀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삶에서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안도감입니다. 이 모든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되돌리는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 자신의 감정적인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누군가의 부재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과 인간 내면의 복잡성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상처가 아닌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에게 차갑고 무심하게 굴며 거리를 두던 그 사람이 내가 모든 연락을 끊고 돌아서는 순간 마치 자석처럼 다시 나에게 끌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추격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거짓말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고 복잡한 인간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마치 당신이 떠나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은 좌절감에 빠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을 끊었을 때 왜 회피형 인간이 당신에게 중독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지혜와 평온을 가져다 준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회피형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모순이 그들의 모든 관계를 지배합니다.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했을 때 실망하거나 통제당하거나 혹은 숨이 막혔던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높은 벽을 쌓게 만든 것입니다. 이 벽은 의식적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에 걸쳐 형성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원하지 않아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정서적 친밀함이 곧 자율성의 상실, 즉 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독립은 그들이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때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낍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되어간다고 느끼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친밀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정서적인 깊이를 요구하는 순간 그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때로는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육체적으로만 곁에 머물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일부러 싸움을 걸거나 대화를 차단하거나 심지어는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하게 독립을 추구하는 회피형 인간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들 역시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자신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관계에서 밀고 당기기, 즉 밀당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다가와 친밀함을 원하면 압박감을 느껴 멀어지지만 반대로 그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멀어지면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공간이 이제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내적 모순은 극에 달합니다. 독립을 갈망하면서도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포는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불안형 애착 유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라는 강한 자기방어 기제 아래 깊숙이 묻혀 있습니다. 스스로는 타인이 필요 없다고 믿지만 자신에게 중요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한때 자신에게 관심과 인정을 주었던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자 그 부재는 거대한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 떠나갔을 때 회피형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해방감과 고통, 이 두 가지가 뒤섞인 복합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토록 원했던 공간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거리를 두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쫓지 않고 연락하지 않고 마치 완벽하게 마음을 정리한 것처럼 보일 때 회피형 인간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연락의 두절은 관계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상대를 거부하는 갑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을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갑을 관계라는 말이 익숙한 우리에게 이 비유는 더욱 쉽게 와 닿을 것입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약자가 되는 경험, 이는 회피형 인간에게는 견디기 힘든 혼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관계를 통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 통제력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그리움이라는 낯선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을 뿐이야. 혹은 안부나 물어봐야겠다라며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평생을 피해왔던 애착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입니다. 회피형 애착의 역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밀어내지만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을 놓아주었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그 사람에게 끌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갑자기 정서적으로 성숙한 파트너로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락의 부재가 그들이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들을 강제로 마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끊기면 회피형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온전히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억눌러왔던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내적 갈등은 종종 그들이 다시 연락을 취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오래된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무렇지 않은 청문자를 보내거나 어떻게든 다시 만날 핑계를 찾는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때에는 관계를 완전히 되돌리려 하며 변화를 약속하거나 갑자기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반드시 깊은 감정적 성장의 신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불편함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연락 두절은 회피형 인간의 통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관계의 조건을 결정하던 익숙한 구도를 파괴함으로써 그들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회피형 인간은 연락 두절 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했던 것이라며 혼자가 더 편하다는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감정적 욕구를 억누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상실감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며 무심함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고 안심시켜주던 패턴이 갑자기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 연락의 부재는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의존해왔던 인정의 원천을 제거해버립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패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결같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던 회피형 인간은 상황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쫓던 그 사람이 멈춘 걸까? 그들은 과거의 대화와 행동들을 되짚어보며 상대방의 감정을 잘못 판단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확실성은 그들에게 낯설고 불편한 감정이며 결국 상대의 부재에 집착하는 정신적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소셜미디어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새로운 활동이나 새로운 관계의 흔적을 찾고 대화 중에 은근슬쩍 전 연인의 이야기를 꺼내며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이런 행동의 변화는 반드시 관계를 되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통제력을 상실한 것에 대한 몸부림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집착은 깊어집니다. 심리학의 심리적 반발 이론이 이 현상을 잘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느끼면 이전에 무시했던 것을 더욱 강하게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의 경우 한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었던 파트너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게 되자 조급함과 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이 밀어냈던 사람을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토록 집착했던 상대의 단점들은 배경 속으로 사라지고 잃어버린 관계에 대한 향수 어린 기억들로 대체됩니다. 희소성은 인식된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심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어려워질수록 인간은 그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한정 수량, 마감 임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언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긴급함을 만들어내고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관계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상대방의 존재가 더 이상 선택지에 없게 되자 그 가치는 급상승합니다. 또한 만약 회피형 인간이 자신 없이도 전 파트너가 아주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하늘로 치솟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연인이 새로운 삶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은 마치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느낌을 줍니다. 한때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인간이 연락 두절 후에 강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처음에 안도감은 호기심으로, 호기심은 그리움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든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압도적인 욕구로 변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서적으로 무심해 보인다는 것이 애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깊은 유대를 형성하지 않거나 관계가 끝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나누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 분명히 애착을 형성합니다. 다만 그들의 애착 방식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대신 억누르는 쪽으로 발달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감정 처리 방식은 마치 시간이 지연된 것과 같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상대방이 떠난 직후에는 오히려 후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압박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억눌렀던 감정들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상대방이 곁에 있을 때는 느낄 필요가 없었던 공허함과 외로움이 그들을 덮칩니다. 진정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회피형 인간은 평생에 걸쳐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연락두절은 그들이 결코 준비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믿음에 도전합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밀어낼 때 그들은 종종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고, 언제든 원하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은 그들에게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줍니다. 하지만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유지될 때 그 가정은 산산조각납니다. 그들이 한때 무시했던 사람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뒤흔들고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 즉 진정한 상실에 대한 공포를 촉발시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잊었다면, 만약 내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라면 이 커져가는 불확실성은 처음의 안도감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상실이 이제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은 그들을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결국 그들은 분기점에 도달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을 촉발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다시 연락할 이유를 합리화하며 단지 안부를 묻거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나는 잊혀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삶에서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안도감입니다. 이 모든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되돌리는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 자신의 감정적인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누군가의 부재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과 인간 내면의 복잡성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상처가 아닌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에게 차갑고 무심하게 굴며 거리를 두던 그 사람이 내가 모든 연락을 끊고 돌아서는 순간 마치 자석처럼 다시 나에게 끌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추격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거짓말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고 복잡한 인간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마치 당신이 떠나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은 좌절감에 빠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을 끊었을 때 왜 회피형 인간이 당신에게 중독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지혜와 평온을 가져다 준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회피형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모순이 그들의 모든 관계를 지배합니다.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했을 때 실망하거나 통제당하거나 혹은 숨이 막혔던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높은 벽을 쌓게 만든 것입니다. 이 벽은 의식적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에 걸쳐 형성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원하지 않아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정서적 친밀함이 곧 자율성의 상실, 즉 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독립은 그들이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때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낍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되어간다고 느끼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친밀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정서적인 깊이를 요구하는 순간 그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때로는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육체적으로만 곁에 머물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일부러 싸움을 걸거나 대화를 차단하거나 심지어는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하게 독립을 추구하는 회피형 인간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들 역시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자신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관계에서 밀고 당기기, 즉 밀당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다가와 친밀함을 원하면 압박감을 느껴 멀어지지만 반대로 그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멀어지면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공간이 이제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내적 모순은 극에 달합니다. 독립을 갈망하면서도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포는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불안형 애착 유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라는 강한 자기방어 기제 아래에 깊숙이 묻혀 있습니다. 스스로는 타인이 필요 없다고 믿지만 자신에게 중요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한때 자신에게 관심과 인정을 주었던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자 그 부재는 거대한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 떠나갔을 때 회피형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해방감과 고통, 이 두 가지가 뒤섞인 복합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토록 원했던 공간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거리를 두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쫓지 않고 연락하지 않고 마치 완벽하게 마음을 정리한 것처럼 보일 때 회피형 인간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연락의 두절은 관계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상대를 거부하는 갑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을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갑을 관계라는 말이 익숙한 우리에게 이 비유는 더욱 쉽게 와 닿을 것입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약자가 되는 경험, 이는 회피형 인간에게는 견디기 힘든 혼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관계를 통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 통제력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그리움이라는 낯선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을 뿐이야. 혹은 안부나 물어봐야겠다라며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평생을 피해왔던 애착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입니다. 회피형 애착의 역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밀어내지만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을 놓아주었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그 사람에게 끌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갑자기 정서적으로 성숙한 파트너로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락의 부재가 그들이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들을 강제로 마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끊기면 회피형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온전히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억눌러왔던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내적 갈등은 종종 그들이 다시 연락을 취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오래된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무렇지 않은 청문자를 보내거나 어떻게든 다시 만날 핑계를 찾는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때에는 관계를 완전히 되돌리려 하며 변화를 약속하거나 갑자기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반드시 깊은 감정적 성장의 신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불편함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연락 두절은 회피형 인간의 통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관계의 조건을 결정하던 익숙한 구도를 파괴함으로써 그들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회피형 인간은 연락 두절 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했던 것이라며 혼자가 더 편하다는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감정적 욕구를 억누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상실감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며 무심함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고 안심시켜주던 패턴이 갑자기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 연락의 부재는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의존해왔던 인정의 원천을 제거해버립니다.